네, 2020년 2월 17일 월요일 경향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29번째 코로나19 확진, 감염 경로, 오리무중. 국내에서 29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부 발표일 기준으로 닷새 만에 추가 확진입니다. 이번 확진자는 해외를 방문한 이력이 없고 정부가 접촉자로 분류해 관리하던 경우가 아니어서 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퍼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 불명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해외여행과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9번째 확진자 기혁씨 82세 남성 한국인은 전날 낮 12시쯤 가슴 통증으로 서울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응급실 방문 당시 기혁씨는 뚜렷한 호흡기 증상이 없었다. 이 때문에 선별 진료소도 거치지 않았다. 의료진은 심장질환 확인을 위해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판독 도중 폐에서 이상이 발견돼 컴퓨터 단층 촬영 CT 검사를 했고 바이러스성 폐렴을 확인했다. 예방적 차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온 것이라고 방역대책본부는 설명했다. 기혁씨는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인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발열이 있지만 비교적 안정된 상태다. 고대 안암병원 관계자는 응급실은 운영이 중단됐다며 의료진과 환자들도 격리됐다고 전했다. 총 격리자는 40여 명이다. 방역대책본부는 기혁씨가 정부 방역망 안에서 관리되던 접촉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다. 현재로선 누구에게 어디서 감염됐는지 오리무중이다. 기혁씨는 거주지가 서울 종로구로 파악됐으며 고대 안암병원에 가기 전 동네 의원 2군데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기혁씨가 평소 이용했던 노인회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시설은 이달 초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은 친구와 동거 가족의 동선, 기존 확진자들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임미리 칼럼 사태 뒤엔 일그러진 선거법 있다.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민주당만 빼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고발 논란이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로 옮겨붙고 있다. 지나치게 엄격한 선거운동 범위, 기득권 정치인에게 유리한 제도, 좁은 선거운동 기간을 규정한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정치활동을 옥죄어왔다는 비판이다. 모호한 규정 탓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에만 이목이 쏠리면서 유권자들은 침묵과 처벌의 갈림길에서 사실상 침묵을 강요당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자당의 비판적 칼럼을 쓴 임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다. 총선을 약 50일 앞두고 중도층뿐만 아니라 지지층조차 비판하자 결국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같은 날 비공개 회의에서 학자가 언론에 쓴 칼럼을 두고 정당이 이렇게 검찰 고발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라고 당 공보 라인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해당 칼럼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다.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교수 칼럼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지층 일각에선 선거기사 심의 결정을 근거로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 위반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거법 위반과 표현의 자유조차 구분 못하는 기자들에게 저널리즘을 요구하는 건 사치라고 썼다.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선관위도 사건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선거법의 불합리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유권자의 정치 참여 의지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해 전면적인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 2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현행 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제보다 상위 규범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다.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16일 주권자의 정치 행위를 규제하는 법은 해선 안 될 것 외 나머지는 자유롭게 푸는 게 원칙이라며 독재 정권화 국민 정치 참여를 막기 위해 정비된 규제들이 고무줄 잣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발표문에서 선거운동인 행위와 아닌 행위를 구분하는 선거법 58조, 기간을 정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59조, 사전 선거운동을 범죄로 규정한 254조, 선거일 180일 전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90조, 93조 등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득권에만 유리하게 적용해온 선거법의 모순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있다. 장우영 대구 카톨릭 교수는 민주당, 한국당 대표들이 뭐뭐당 찍어달라, 뭐뭐당 찍지 말라고 말하는 게 문제가 되냐, 선거법 적용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현행 선거법은 엘리트 집단에는 관용적으로, 유권자 집단에는 억압적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임 교수 글이 선거법 위반이면 이 기사들도 다 불법이라며 여야 정치권 발언이 소개된 기사를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선거법의 유권자의 정치 참여 확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은 선거 때마다 논란이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낙선 운동 지지 표명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 우리당 지지 발언이 대표적이다. 논쟁은 국회 입법 시도로도 이어졌다. 2016-17년 민주당 박주민, 김태년 의원 등은 당선 낙선을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만을 선거운동으로 규제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거운동 정의가 추상적 포괄적이라는 일반적인 정치활동이 제한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조성대 교수는 임 교수 의견에 100% 동의하지 않지만 그 자유를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라며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가로막는가를 원점에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